오늘 뭐 더운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북한산에 왔습니다. 마침 또 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하죠. 코로나19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은 학교의 입장이 있고 그 사회의 입장, 예를 들면 가정의 입장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애들은 잘 몰라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학교 아니면 가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잔잔하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추세를 보면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애들은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한 관념이 경로가 계속 가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 확산될 거라고 보고, 그게 결국은 학교로 또 들어올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러면은 뭐 좀 심각해지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다. 방역적인 문제. 내적으로는 잘하고 계시는데 음. 이렇게 또 확산하고 하니까 이런 전염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학력 격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력 격차라는 게 이를테면 뭐 지금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전 2020년 또 마찬가지였겠지만 2020년 또는 2019년 이전에 해당 학년 학생들과의 비교했을 때 학력의 어떤 비교 문제, 낮은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또 학년끼리도 좀 상당히 뭔가를 또 이렇게 또 더 특별하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소외받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같은 학년 내에서도 어떤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이거는 그 관점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게, 학력의 기존의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은 많이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2년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일상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문제는 있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씩 하려고 하지만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열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학원을 통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제3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분명히 문제는 있다.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학력 격차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계신다.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실 때 학력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학력은 뭐다? 학력은 뭘까요? 이게 어차피 또 마찬가지인데, 결국 뭐냐면은 뭐 배워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이거의 핵심이 화두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항상 논문에 얘기했던 거 뭐냐면은 일종의 그 어차피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돼서 딱 벽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대입 쪽에, 결국은 대학교를 어디 가느냐, 뭘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라는 거에 그 목표를 두고 해왔던 그런 옛날의 그 방식대로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뭐 명문대에 가서 뭘 해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각자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각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대학교 뭐 학력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마인드를 쉽게 버리기가 힘들어 진짜. 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길 바라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은 이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삶이라는 자체, 그리고 행복이라는 자체,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취직해서,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학력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뭐 도덕부터 시작해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 뭐 많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그렇게 뭐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뭐 지식이라든지 또 기능이나 기술 같은 것들 우리가 또 학력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또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걸 또 배워서 어떤 창의적인 역량, 좀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학력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교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라는 곳이 그래도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게 참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고 1, 2학년은 그나마 1학기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뭐 전면 등교를 실시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3, 4, 5, 6학년은 또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소통의 과정이 매우 부족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서 보면 학력의 문제도 생겼지만 또 다른 문제도 생겼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봤을 때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학교 생활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력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런 관계성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무슨 뭐 예를 들면 학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자체, 그 사회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많이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또 학력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는 그걸 굉장히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적인 부분 떠나가지고 사회성, 관계성. 근데 그런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활동, 그러니까 상호작용.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그렇죠. 거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 이런 그 각각의 개인의 그런 관계가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접하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학력의 부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부족이 더 어떤 면에서 영향이 더 끼치지 않을까. 미래 입장에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발전, 그런 면에서 볼 때 학력도 중요한 부분인데, 학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능력인데, 그 인간의 능력 속에는 또 사회적인 역량도 필요한 거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은 생기네요. 말씀처럼. 그러면은 생각하실 때, 그래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어떤 루틴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들쑥날쑥하고 하는 이런 코로나 시즌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 딱 정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딱 픽스가 되는 어떤 폼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서도 그럴 거고, 모든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만약에 애들을 위해서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딱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딱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사회적인 어떤 소통 역량,
사회적인 관계 역량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온라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CT가 굉장히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뭐 일반생들이 줌을 알 수도 없었고 그거 말고도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줌 같은 경우도 이게 플랫폼 자체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유료도 있지만은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완전 일상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일상화되었죠. 누구나가 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자연스럽게 잘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온라인상의 한계와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그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1, 2학년 이번에 등교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들 그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이란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데이터나 정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도제 수업 하듯이 그냥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도제수. 그래 지금 오늘 이렇게 산에 북한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오늘 물론 토요일이긴 하지만 또 가족들과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 사이, 동료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미약할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이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통, 이를테면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라든지 또 힐링이라든지 뭐 그런 기회를 가족과 함께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방역 지침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몇 명의 이상의 어떻게 모임을 갖는다 안 갖는다 최소한 그건 당연히 그 국민으로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그리고 찾아보면은 보통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문화는 약간의 뭐가 있냐면은 저녁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푸는 문화가 많은데 이번에 그 어떤 기회를 생각하면서 다른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도 되고 낮에 또 만나서 얼마든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열심히 일하고 술만 먹고 이게 아니라 정말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애들이야 뭐 어른들 이렇게 회식하는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있는 문제라 이건 또 어른들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네요, 그죠? 우리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회식 문화, 저녁 문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어떤 문화를 또 만들 필요도 있다, 그죠? 차 마시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이 그렇죠. 글쎄요. 요즘 보면 놀이터 가면은 또 아이들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자전거를 같이 타러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끼리요. 이전처럼 그렇게 뭐 활발하게 놀이터에서 놀이하면서 뭐 사실은 그 놀이 문화는 뭐 다 알겠지만은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그 퇴보했어요. 퇴보했어. 그래요? 응. 어떤 면에서 퇴보했습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놀이 문화 자체가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동네 마을 그 시골에서 마을이지만은 이 서울 같은 경우 동네 그 어느 좁은 공간이 있더라도 아이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저녁에 늦게 TV 나오거나 이거 이전에는 애들이 그 얼마나 에너지틱하고 그 활발한데 걔네들이 그냥 멍하게 있을 그런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슬금슬금 하나둘씩 기어 나와. 그럼 만나. 그럼 뭐야 이뭐 구슬치기를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치기를 하든 껌종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다양하게 그런 사회성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퇴보됐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굳이 안 나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냥 뭐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책을 읽거나 책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전처럼 돌아가긴 힘들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힘들다고 보고 당연히 힘들다고. 근데 독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조금 전에
학교 현장에 계시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좀 미약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독서 이야기를 할 때 독서 자체가 책 속에 있는 인물 또는 뭐 저자 또는 작가하고의 어떤 소통,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타자인 다른 사람과의 어떤 사회적 관계 시간은 미약하지만 오히려 책 속에 있는 그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참 이게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약간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만화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있는 만화와 그냥 글만 있는 텍스트만 있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상상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단절되는 거고 만화 같은 경우는. 네, 상상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이 다 이미 그려져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캐릭터가 그냥 딱 네, 그 얼굴이 한정 이미지가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그거랑 비교하자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너무 다양한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독서는 이렇게 책 읽는 건 별도로 떠나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나 그러니까 매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책을 읽고 물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책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게 게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뭐라고 탓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냥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책 좋은 거다 책 좋은 거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느끼지 않는 이상 거기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독서를 읽는다는 자체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뭐 독서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방법적인 부분 너무 어려워. 자, 읽어라 하는데 그게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렇구나. 대부분의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책을 그렇게 막 즐겨 읽는 상황은 아니구나. 게임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쉽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이게 다가가니까 진지하게 내가 책을 고르고 읽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근데 그걸 우리가 또 교육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인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약간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를 많이 시켜주고 싶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책을 많이 사다 놔요. 읽지도 않는 책을 전질 같은 거, 전질. 다 버립니다. 다. 그래.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읽기 해가지고 애들 잘 때 뭐 읽어주면서 읽어주기는 그거를 중요한 거라고 하지. 말을 많이 하죠. 네. 하긴 하는데 진짜 책은 많이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필요한 책은 그래도 한 권씩이라도 골라서 서점도 손을 잡고 가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정말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까? 그 힘들지. 왜냐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줘요. 예를 들면은 TV 떠나세요, 컴퓨터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그런 걸 떠나고 만약에 정말 책을 읽기로 한다면은 요즘 그런 그 가정도 많지만 그냥 TV는 그 벽면에 책장을 딱 놓고 이렇게 딱 만화도 괜찮아 만화 딱 이렇게 딱 놓고 읽어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TV에 뭘 중요합니까? 한숨을 쉬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텔레비전 자체를 아주 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네요. 아웃시켜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은 그 요즘 뭐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면서 난 너무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진짜 싫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연속극까지. 뭐 요즘 아이들도 연속극에 관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또 그건 또 뭐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 시스템으로 짧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내 취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선택의 그 차이일 뿐이고. 뭐 BTS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뭐 또 BTS처럼 BTS. BTS처럼 뭐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뭐 뮤지션들의 어떤 영상들도 애들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약간 문제가 이건 컷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그
원래 그 이게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한국에 대한 그 KO 유튜브.co.kr이라는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도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 이 컨텐츠도 만약에 JP나 아니면 UK나 그러면 더 또 다르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안타까운 다양한 그런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 다양한 유튜브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게 그렇지.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예, 코로나19 시대에 음. 오늘 또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산속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BTS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네, 수아. 네. 수아. 감사합니다.